안녕하세요. 봄동아빠입니다. 1월 26일 오후 3시 49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가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LG화학이 마이너스 3%, 현대차 마이너스 3%, 삼성전자 마이너스 3%.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 빠진 3140에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1000을 넘긴 했는데 그래도 딱 차익 매물로 빠졌습니다. 994포인트 하락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으로는 1000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그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녹십자, 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등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그동안 못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은 선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가진 그 마이크로바이옴주 3인방 이게 좀 그나마 선전을 해서 그래도 제 계좌는 그나마 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OTT 관련주도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 좀 오늘 나온 보고서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주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네요. 괜찮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급등했어도 팔진 않았습니다. 팔진 않았고 마이크로바이옴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고바이오랩 8% 수익 봐서 130이고 많이 빠졌네요. 지노맨 컴퍼니 4% 올랐지만 아직 마이너스 12% 해서 아직 마이너스 500 정도 돼 있습니다. 효성은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도 올랐고 약 한 40주 정도를 일단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실현했고 평가 금액을 한 5천 정도로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빠지면은 다시 매수할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효성첨단소재 50% 수익했고 그 보유주 중에는 FNF가 좀 많이 빠졌네요. FNF 빠졌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수가 빠지면서 전부 하락했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호전실업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서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쭉 올리더니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9시에 11,600원까지 올리다가 그대로 빠졌지만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크게 나쁜 주식도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주식이니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매매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 종가에 22만 1,000원에 440주를 매도해서 차익 실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지만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수소 경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탄소섬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고 이거는 거의 10년간의 1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도레이사가 좀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일본의 도레이사보다는 조금 못한 어떤 경도와 단단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고 탄소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일 클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성의 그런 어떤 자회사들은 좋아지는데 효성에 대한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봤습니다. 마침 또 많이 빠져줘서 매수했고요. 이렇게 외국인들 좀 매수하는 동향을 보고 그리고 지주회사들이 좀 재평가 받으면서 하나나 CJ나 LG라든지 그리고 SK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셀레믹스를 추가 1,000만원 더 매수했습니다. 셀레믹스.
거의 바닥 다져가면서 이제 조금 빠질 건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뭐 바이오주는 오르고 있는데 셀레믹스는 조금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종가에 24,9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뭐 제가 가진 바이오주들이 조금 괜찮아서 일별 수익을 보면 그래도 주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 27만원 이득입니다. 어제는 이게 한 1700 이익이었는데 이게 왜 440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마 DL 분할되면서 그 주식이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된 것 같은데, 뭐 내일 되면 다시 원상태 복귀되겠죠. 그러면 보고서, 오늘 나온 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그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의 상승률에 비해서 뭐 위직 스튜디오나 듀니, 키스트니, 에이스토리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에이스토리는 거의 뭐 8,000원에서 지금 한 4만원, 거의 뭐 한 6, 7배, 8배까지 올랐고요. 키스트도 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18,000원대, 듀도 거의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타이밍이 한 4,500원대였는데 지금 한 9,000원대.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뭐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K 컨텐츠가 오르는 게, 이게 뭐 보시면 상당히 엄청난 수급으로 인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건 아니고, 보시면 우선 에이스토리, 펜엔터를 볼까요? 펜엔터를 보시면 지금은 많이 팔고 있지만 거의 외국인이 엄청난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올랐었고, 키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도 거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집했죠. 지금 이 구간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거의 만원대 초반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게 그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거의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죠.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저는 2021년에 하나의 또 K 컨텐츠가 성장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보고서에는 일단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보시면 우선 넷플릭스의 국내 스토리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넷플릭스가 안착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 HBO 맥스면은 그 왕좌의 게임 만든 그런 컨텐츠 회사죠.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OTT 시장에 국내에 막 뛰어들고 있는 거죠. 뛰어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롱폼 컨텐츠 제작에서 이제 쇼폼, 미드폼, 이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는 그 TV 공영방송 할 때 뭐 드라마 130부작, 140부작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긴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이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12회 완료 막 그런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고 있죠. 드라마의 회전율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뭐니 이제 K 컨텐츠의 경쟁력이 있죠. 넷플릭스에서도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경이로운 소문이 거의 넷플릭스에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뭐 킹덤이 있죠. 킹덤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검증된 뭐 스위트홈도, 스튜디오 드래곤 스위트홈도 이제 그런 검증된 넷플릭스에서 그런 K 컨텐츠, K 드라마가 검증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대형 컨텐츠 제작사들에게 이제 신뢰도를 얻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컨텐츠 산업은 이제 올해 시작이다. 뭐 이 리포트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컨텐츠 제작사라고 하면 이제 J 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흔히 1티어라고 하죠. 이렇게 대형 제작사들이 있고, 그리고 2티어로는 뭐 뉴, 에이스토리, 키스트 이렇게 좀 2티어 좀 중견 제작사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사마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중소형 제작사도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거라는 얘기죠. 이제 중소형 제작사로도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만들긴 힘들잖아요. 이제 드라마를 만들려면 작가가 있어야 되고 배우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제 작가와 배우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 툴이 그렇게 1년에 막 100개, 200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드라마 컨텐츠를 누군가는 계속 원하는데 그걸 못 만들려면 이제 1티어가 안 되면 이제 2티어, 3티어로도 이제 그 수급이 몰리게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A스토리의 지리산이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지리산이 이제 중국의 컨텐츠 그룹에서 이제 300억 주고 500억인가 무슨 샀는데 그거는 중국 판권, 중국과 한국 판권을 제외한 해외 판권에 대해서 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형 제작사들이, 중국 제작사들이 이제 그런 K-드라마를 점점 사면서 K-컨텐츠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쳐진 게 이제 좀 한국 드라마가 좀 저기 일본에서 이제 방영되는 우선순위죠. 홍콩에서도 이제 방영되는 뭐 스위트홈이나 경이로운 소문 있죠. 경이로운 소문이 뭐 미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2등이고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1등이고 넷플릭스에서도 1등이죠. 필리핀에서도 물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간다는 건 특히 동남아 시장이 이런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한국 드라마의 그런 어떤 판권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커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뉴가 나와 있고 뉴는 아시죠? 이제 무빙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무빙 텐트폴 드라마 무빙이 이제 강풀 작가 원작에 맺은 무빙이 이제 컨텐츠로 제작돼서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죠. 저도 처음에 뉴라는 회사를 봤을 때 계속 적자인 겁니다. 계속 적자인데 이런 적자인 회사를 왜 살까라고 했는데 뭐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걸 읽어보고 앞으로 이제 좀 괜찮겠다 싶어서 살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죠. 조정 받을 때 살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떠버린 이거 보시면 엄청나게 떴죠. 제가 요때인가 오르고 이게 아마 12월 14일이 아마 요때가 아마 쿠팡 OTT 사업 뛰어든다고 하면서 기대감이 올랐다가 쭉 빠졌습니다. 제가 요 눌림목 구간에 좀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때 빵 떠버리면서 이제 살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미 좀 오른 주식은 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쭉 가버리네요. 쭉 가버리고. 근데 지금 접근해도 좀 눌림목 구간에 새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진 않습니다. 2,600억 정도 높진 않고 그래도 저는 뉴보다는 펜엔터가 좀 괜찮지 않나. 그나마 덜 가볍습니다. 시가총액이 1,800억 되고 저도 이 주식도 눌림목 한 1월 11일에 눌림목 한 6,000원대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6,000원대 매수해서 1월 21일 날 급등했을 때 절반 한 6,600원에 매도하고 다음날 한 6,500원에 좀 매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다시 눌리면서 좀 매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눌리면 한번 매수해 볼 의향이 있고요. 전 그래도 아직까지는 탑픽은 제이 컨텐트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 컨텐트리로 보고 있고요. 많이 올랐죠, 최근. 하지만 많이 올랐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이 컨텐트리가 이제 그 자회사가 그 제이 컨텐트리 안에 있는 자회사가 보시면
합병을 했죠. J-컨텐트, JTBC 스튜디오와 J-컨텐트 스튜디오가 서로 합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JTBC 스튜디오가 J-컨텐트 스튜디오를 이제 합병하면서 안에 J-컨텐트는 크게 두 개의 회사가 나눠집니다. JTBC 스튜디오와 그리고 메가박스 중앙,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 JTBC 스튜디오에 그 한국의 모 사모펀드가 3천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중국의 그런 어떤 컨텐츠 회사가 1,000억을 투자합니다. 유상증,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데, 해서 이 JTBC 스튜디오의 자산 가치를 1조 5천억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J-컨텐트리가 JTBC 스튜디오의 그 지분 한 68% 가지고 있죠. 그것만 해도 약 한 8천억 이상이 되는데, J-컨텐트리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J-컨텐트리는 크다고 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가박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쨌든 물론 저기 극장이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단기간에는 이제 모멘텀이 좋겠죠. 모멘텀이 좋으면서 주가도 크게 반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K 컨텐츠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오른 게 이 덱스트인데, 덱스트는 뭐냐면 VFX면은 뭐냐면 그 특수효과 있잖아요. 특수효과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도 그나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덱스터 여기 있네요. 1700.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이 오르진 않았죠.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네.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슈팅이 나와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정통 드라마 컨텐츠 제작 회사가 아니다 보니 조금 머뭇거려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판단을 잘 해서 조금 공부해서 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또 괜찮은 게 뭐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오늘 조금 효성을 살까 세아베스틸을 살까 하다가 우선 효성을 매수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딱 나와 있죠. 가격 인상으로 1분기는 무조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4분기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계속 적자 난 회사인데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주가는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성장주라서 100% 200% 오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간 바닥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틸. 이거는 제가 좀 매수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모아본 건데, 세아베스틸 여기 있네요. 세아베스틸. 최근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점 9,800원에서 한 저점 대비 30%가량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바닥이고요. 아직도 바닥이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통과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저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주식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2차전지 관련 주식도 대환유화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참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좋아하는 회사면 2차전지 정통 회사는 아니고요. 화학회사인데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분리막, 종이처럼 얇은 분리막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런 고밀도 폴리에틸렌, 요거죠. HDPE, 이게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지금 이게 거의 우리나라, 전 세계 점유율 1등 업체가 이제 대환유화입니다. 대환유화고, 요것 때문에 아무튼 고밀도 폴리에틸렌 2차전지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최근 이게 거의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대한유화가 가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온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때였습니다. 요때 11만원 할 때, 요때 엄청나게 이슈 받으면서 엄청나게 슈팅했죠. 최저가 지금 9월 달에 11만원에서 지금 27만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근데 전형적인 성장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올랐다가 빠지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오르고 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는데요.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정 또 길게는 한두 달 받고 또 치고 올라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참 엄청 세더라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이 있는데, 한솔케미칼도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 매집하면서, 보시죠. 엄청나죠? 주구장창 매집합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끝없이 매집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고점 대비 이것도 거의 한 몇 배냐, 거의 한 68,000원, 거의 한 4배 가까이 오른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이 매집하면서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들. 조정받으면서 가고 이러잖아요. 해서 이런 대한유화도 조금 어느 정도 더 조정받으면 저도 한번 매수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주식을 매집하는 뭐라고 하냐?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급등할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조금 조정받을 때 이제 조금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한번, 한솔케미칼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면 조정받을 때, 요때 매수를 하는 거죠. 또 조정받고 이제 급등하고 조정받을 때, 요때, 요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요즘 같은 장이 좋은 이런 시기는 꼭 다시 오르더라고요. 특히 성장주이고 장이 좋을 때는. 해서 절대 이런 꼭지점에는 좀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조금 물린다는 각오를 해서 잡고, 해서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죠. 좀 더 사고 했다가 좀 올라가면 샀던 부분 팔고, 떨어지면 또 더 사고, 이러면서 물린다는 각오에서 이제 좀 사는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이 아니니까 이게 주식이 언제 오를지 언제 빠질지 좀 모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는 없습니다. 대형주,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좀 이런 대형주는 좀 없고, 그나마 성장주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저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만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은 좀 제 계좌는 좀 방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됐던 것 같고, 오늘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